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조금 빨리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삼송에서 광교 중앙역까지 오늘 개인적인 일정이 하나 있어서 좀 다녀오려고. 그래서 일단 광교 중앙역을 가서 갈 때 촬영을 하는 것보다 올 때 한번 광교 중앙역에서 삼송역까지 한번 시간과 그 광교 중앙역과 그리고 양재역 환승했을 때 그런 모습들 한번 영상에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2028년까지 삼성역을 못 쓰는 GTX-A 수서 동탄 우선 개통한다라는 중앙일보의 강갑생 기자님 기사로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TX-A 파주 운전과 동탄을 잇는 GTX-A 그 전동차 실물 모형입니다. 일단 뭐 얼마 전에 이게 공개가 됐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가서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실물 모형으로 해서 돼 있는 사진하고 영상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좀 SRT라든지 그런 것하고 조금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파주하고 동탄을 잇는 수도권 급행 철도 GTX A 노선 가운데 일단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의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늦어지면서 A 노선의 완전 개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조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서 동탄 구간의 공사 현황과 GTX 전동차의 납품 시기, 또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되면 저는 2023년에 개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중반에서 말쯤 실제 운행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은 뭐 전망이기 때문에 또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7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 A와 C노선 그리고 서울 지하철 2, 9호선 등이 정차할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완공 목표가 2028년 4월로 잡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일정이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일단은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에 지하 7층 규모로 조성되고 이 사업비만 해서 1조 7천억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GTX-A 구간에 있는 수서 동탄 구간이 2023년 말, 그 다음에 파주에서 파주 운정에서 수서 구간이 2024년 6월이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역과 비교했을 경우에 4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도 지난 방송에 이야기 드렸지만 안전 문제로 이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이 기간에 삼성역 정차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삼성역에 이런 지하 환승 센터랑 지하철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삼성역 복합 환승 센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강남의 삼성역이 이제 강남역과 거의 쌍두마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또 삼성역을 또 능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역을 좀 능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한 엔지니어링 업체 간부가 정차역을 임시로 쓰려고 했는데 열차와 여객 안전을 위해 사실상 완공 수준의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나 이런 설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은 장창석 국토부에 있는 과장님께서는 우선 개통 논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놓을 방안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워낙 삼성역 사업이 늦어질 거란 얘기가 많아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을 살펴보시면 문정에서 지금 이제 동탄까지가 GTX A 노선이고요. 지금 추서에서 동탄 구간은 이미 삼성까지도 지금 삼성 수서까지는 지금 국비가 재정 사업으로 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정에서 이제 삼성 구간, 삼성에서 이제 수소 구간까지도 아마 이게 민자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삼성역이 GTX C 노선과 그다음에 2호선, 9호선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환승센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GTX A 노선이 다 착공이 돼서 이제 완공이 돼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서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정차를 갖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2023년 말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앞으로 이제 2년 후가 되면 완공이 되고, 시운전이라든지 뭐 전동차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2024년 정도 되면 개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GTX A 구간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문정에서 삼성 구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 속도가 계획 대비 조금 늦지만 2024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늦어도 2025년에는 삼성 구간을 무정차로 해가지고 동탄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이제 서울시하고 완공 일정의 간극을 메울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자 일단 전 구간 동시개통 방침을 바꿔서 공사가 일찍 끝난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곡 소사선 구간도 원시에서 이제 소사 구간을 먼저 개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저 개통이, 그러니까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은 먼저 개통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서 동탄 구간을 우선 개통한 뒤에 공사 상황에 따라서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을 부분 개통하거나 삼성역 기간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5년부터 2028년 3년 동안을 삼성역을 무정차 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길게 느껴질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정차를 한다고 하면 서울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고 수서에서 환승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GTX A 노선 전동차 실물 모형 내부의 모습인데, 뭐 거의 지하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신분당선, 제가 오늘 광교중앙역을 가면서 신분당선을 탈 계획인데 신분당선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A 노선만 이렇게 부분 개통할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2024년, 2025년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 B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뭐 민자 적격 심사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수원 덕정을 연결하는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서로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현재 세부 사항 등을 두고 정부와 민간 사업자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재정 사업이면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지금 더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도 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해가지고 여의도나 용산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결정되어 이제 발표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GTX A만 2020년대 저희가 이제 타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고, 조심스럽게 GTX B라든지 GTX C, GTX D는 물론 계획은 GTX C가 삼성역이 GTX C 노선이 이제 민자 적격성으로 해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8년도 GTX C가 다니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뭐 더 공사 속도가 더 빨라지는 뭐 기술이 발전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0년에는 GTX A만 다니지 않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GTX B라든지 GTX D는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이 좀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제가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아침 지금 새벽 한 6시 조금 넘어가는 시간에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일정이 있어서 광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그 신분당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내년에 신분당선 신사역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는데, 삼송역에서 예를 들어서 광교 중앙역을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일단은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뭐 티맵이라든지 찾아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미소부동산에서 이제 오늘 출발을 하고 또 복귀할 때, 제가 출발할 때 영상을 찍는 것보다 아무래도 출근 시간이라든지 또 혼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광교 중앙역에서 일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또 양재역에서 환승을 해서 3호선 환승해서 삼성역으로 올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광교 중앙역 주변에 있는 모습도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담아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GTX-A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GTX-A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버라든지 또 개인 방송 그리고 또 블로그라든지 여러 루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GTX-A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GTX-A 노선, 특히 GTX-A 노선이 성차는 운정이라든지 킨텍스, 대곡,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는데 창릉, 연신내,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수서, 성남, 용인, 동탄은 아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의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서울 중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외곽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서울이 10년, 뭐 길게는 뭐 10년에서 뭐 20년까지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이런 이슈들도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이제 헤쳐나가야 될 또 숙제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서울을 갖다가 또 한꺼번에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제약 사항들이 많지만 다음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도 로드맵을 잘 추진해서 서울도 좀 어떻게 보면 노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재정비하고 또 재건축해서 좀 멋들어진 도시로 좀 재탄생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만약에 서울의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의 수요가 3기 신도시라든지 인접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로 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도, 더 나가서 이 수도권이 전체가 GTX-A라든지 여러 가지 철도 노선과 교통망 때문에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새롭게 나오는 또 GTX-A 관련해가지고 노선이라든지 또 교통에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또 감사 스마일이 방송에 또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